지난해 도내 한 고등학교 학생이 백호기 응원 연습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요.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고등학교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백호기 결승전 경기입니다. 응원석에서는 고등학생 수백 명이 학교 이름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학교 상징인 호랑이의 얼굴이 마치 전광판처럼 연출됩니다. 응원 연습은 대회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데 준비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이 구령에 맞춰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응원 연습이 강압적인 데다 학생회 간부의 폭언까지 있었다며 지난해 한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에서 응원 연습 전에 학생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주말 경기의 참여도가 50%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학생 1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원 연습 참여 선택권 점수가 5점 만점에 4.49점이 나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학생회 간부가 언성을 높이고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등 명령조의 지시가 확인됐지만 해당 언행이 인권 침해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응원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학생은 백호기 응원 준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수준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압박을 분명히 느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형식적 판단으로 실제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학교 현장의 경직된 문화를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보 학생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 제기 여부를 논의 중이며 제주도 교육청에는 인권위 공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등봉공원 아파트 공사가 시멘트 조달이 안 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레미콘 노조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속한 레미콘 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나흘째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며칠 내에 시멘트가 공급되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 기간을 맞추려 서두르다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파업을 선언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파업 하루 만인 오늘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일본이 철거를 결정한 자국 내 전쟁 유적인 타이샤 기지에 제주 출신자도 강제 동원된 사실이 기록된 문서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피해 조사는 2015년 이후 사실상 중단돼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초가지붕에 제주 전통주택이 모여있는 성읍 민속마을. 타이샤 기지에 강제 동원된 인물을 찾기 위해 옛 일본 해군 이력 원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지번이 바뀌어 원표에 기록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최고령 어르신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해 해방을 맞았다는 변정석 할아버지는 광복 직전까지 마을에서 어른들이 강제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으로 간 사람, 탄관으로 간 사람은 뭐라고 할까? 탄관, 북해도, 홋카이도 탄관으로. 또 진용, 이 세 종류로 뽑혀 나갔어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형은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와 위안부 동원 등 4가지. 이 가운데 군인 동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 최저치를 잡더라도 20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확인된 타이샤 기지 강제 동원 기록과 같이 당시 일본 해군에 동원된 조선인만 2만 2천 명을 넘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90년대 일본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통해 지난 2015년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 신고를 접수한 기간은 1년 3개월뿐. 이마저도 가족이 없으면 피해 신고조차 안 돼 관련 학계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있으신 분들, 그 인후보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지 다 하지 못했다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80년이 지나도록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재조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10년 11건이 발의됐지만 8건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의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인구 1000명당 필수 의료 전문의 0.12명으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42명, 부산 0.81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거라며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현재 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후 12시에서 6시 사이에서 내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최고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해 주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햇볕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부 남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겠고요. 서부 동부 지역은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1도, 남부 지역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여전히 높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가 15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가파도 아리 100마을 조성에 110억 원,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건립에 38억 원,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에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반영 예산은 다음 주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놀이 객이 이어지면서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에 폐장 후에도 안전통제 요원이 배치됩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인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함덕과 협재 등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에 안전통제 요원 70여 명을 배치하고 2주 동안 추가 안전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각 해수욕장마다 4명씩 32명이 배치됐는데 올해는 6명씩으로 늘리고 해수욕장이 아닌 연안해역에도 26명을 배치합니다. 폭염 때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제주시 1도 2동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함께 위험물 저장 상태와 주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빈번해진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가 작은 농업용 저수조 13곳의 시설 규모를 늘립니다. 제주시는 영평지구와 도평지구, 2호 2지구 등 100톤짜리인 농업용 저수조 13곳을 5배인 500톤 규모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주시는 농가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23억 원을 들여 소규모 저수조 6곳의 규모를 늘렸습니다. 낚시어선에서 선장이 고열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0분쯤 제주항 앞바다에서 승객 10명을 태운 어선 선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은 체온이 40도였고 일주일 전부터 고열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